예, 이건 뭐 예전에도 한번 그 구독자 조금 많을 때 그때도 전 채널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할게요. 내용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단 제목은 대학내 성범죄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목이고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면은 우파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우파들이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페미니스트들이 말을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를 해야지만 그게 우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성범죄가 되게 심한 나라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은 여자애들 뭐 아이스케이키 하고 이런 거를 그거를 장난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냥 그건 장난이야, 관심 표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성범죄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했던 게 뭐예요? 남자애들끼리 서로 막 자기들끼리 그 성기 만지고 이런 장난, 그것도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남자끼리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한쪽에선 또 남자끼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질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잖아. 남자랑 여자랑 서로 한 목욕탕에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라던가 어떤 그런 성적인 노출 같은 거는 그 굉장히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공중 목욕탕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남자 여자 섞어버리면 그게 그 서로 이렇게 좀 그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상호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남자끼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고 애초부터도 남자끼리니까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남자끼리의 장난이 아니라 그 장난을 당하는 패턴들도 보면은 꼭 보면은 좀 덩치가 작고 약하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들이 더 많이 당해요. 그런 장난을. 심지어 집단으로도 당하고. 아마 당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야. 지금 30 넘으신 분들은. 근데 뭐 나도 그런 걸 당해봤는데 저도 좀 많이 당하는 쪽이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작고 쪼매난 스타일이라 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90kg가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뭐 늙었으니까 그런 거고 여튼간에 이제 그 당시에 나는 그거를 당하면서 학교를 솔직히 진짜 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싫었어 그게. 근데 여튼간에 그래갖고 저는 그런 가벼운 신체적인 장난들을 절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 앞에 구구절절히 쓴 거는 뭐 그 당시에 맞춰갖고 쓴 거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고 여튼 이제 MT 갔다가 뭐 그 이거는 남자애들끼리도 하면 안 되죠. 뭐 여학생 남자들끼리는 그 고추에다가 막 이렇게 치약 바르고 이런 장난들도 쳤었는데 물론 이거는 성기에 바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몸에다 발랐나 봐요. 뭐 배나 이런 데다가. 근데 이게 이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성범죄라고 인정이 됐죠. 근데 또 이거 뭐 페미 반대하는 우파들 쪽에서 이게 왜 성추행이야 장난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추행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어르신들이 어린애들 고추 만지는 거 이거 성추행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과도하게 성추행에 대해서 이 그 인식이 굉장히 해이했던 거죠.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무슨 뭐 포르노 보는 것도 잡아가라, 뭐 리얼돌도 잡아가라, 무슨 뭐 그, 그림 잘 그려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돈 잘 버는 그 일러스트 작가를 갖다가 그거를 한국인이라고 데리고 와갖고 무슨 이거를 갖다가 어? 그러니까 얘가 포르노 만화를 그려서 팔아 먹었는데 일본 중국에다가 이게 성추행이래.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밥줄을 자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밥줄을 끊는 것도 솔직히 이 사람 인생을 반 죽이는 건데 그 사람을 전과자까지 만들재요. 여성단체에서. 말이 되냐고요? 이건 횡포잖아요, 지금. 그 여성단체 자체가 어떤 히틀러 이상 가는 파시즘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질적으로 성추행이 맞는 건 성추행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개인의 권리를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집단으로 막 이렇게 막 생체적인 장난을 하고 이런 거는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분명히 성추행이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해이하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의 어떤 그 패미들이 막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응? 사실 퍼렇게 여기저기 막 무슨 산업도 다 세금 잘 내는 산업도 금지시키고 아니 러브돌 같은 거 성인용품 유통하는 사람도 다 자기들 그거 빚내 갖고 장사하는 건데 그 거기서 근속하는 직원들도 있고 심지어 여자들도 거기서 근속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성인 만화 작가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야. 그냥 산업 분야 벌어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는 당연히 성적인 표현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물론 등급은 필요하겠죠. 어린애들이 뭐 성인만 봐야 되나 이런 거. 근데 한국은 되게 이 네거티브가 심한 나라죠. 난 이 언어 표현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성인물이라는 좋은 말도 있는데 이걸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범죄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이 보는 성인용 컨텐츠지 왜 이거를 애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기준이 청소년으로 잡혀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냐고요. 성인물이란 좋은 말이 있잖아요. 여튼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분명히 이렇게 막 무슨 성적인 어떤 모든 성적인 컨텐츠들을 탄압을 하고 이렇게 뭐 모든 거를 이제 성폭력으로 낙인을 찍는 이런 과도한 이런 뭐 미투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미투라던가 과도한 성폭력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불감증이 심했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해이한 인식으로 인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뭐든지 너무 가면 안 돼요. 뭐든지 지킬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지금 패미들이 이게 너무 심해갖고 모든 성적인 콘텐츠를 다 금지하고 무슨 포르노 작가들도 성적 뭐 성인 만화 일러스트레이터도 다 깜빵 보내자 저가자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또 너무 지금 월권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물론 이제 제가 늘 제시를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적당선을 지키면서 항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거는 이거 현실의 성폭행은 현실의 성폭행대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또 성적인 컨텐츠는 성적인 컨텐츠대로 뭐 또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이라던가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 생계권, 또 사업권을 보장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 법대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분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확 가버리면 다른 한쪽으로 반작용이 확 올라오는데 한국은 이 무슨 이렇게 시소 왔다 갔다 저울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지.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제도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막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뭐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뭐 잡담이 좀 길었고 잡설은 아니고 좀 필요한 얘기긴 했지. 여튼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과도한 미투라던가 뭐 과도한 성폭력 낙인 찍기라던가 과도한 그 반자유주의적 공산주의나 또는 파시즘식의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폭력 낙인 찍기, 모두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금지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 했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슨 조지맨 특별법인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정부가 이미 열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사립탐정 고용해갖고 국회의원들 지네들 인터넷 기록까지 다 한번 검사해보지. 검사해보면은 그 중에서 성인 사이트 호기심에 그냥 자기 혼자 밤에 딸딸이 치려고 한번 안 들어가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추행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전에 뭐 문재인이가 뭐 트위터에 근친 야동을 올렸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이게 뭐 실수다 아니다 그 말이 많은데 나는 솔직히 실수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고 야동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딨어. 볼 수도 있지. 우리도 솔직히 다 보잖아. 남자들도 99.9%다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자 99.9%가 다 보는 야동에 대해서 이
여성부하고 페미들은 이거를 지금 남성 99.9%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어거지로 연결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 한쪽에서 너무 확 가버리면 다른 한쪽의 반작용도 어차피 심해지기 때문에 뭐 지금 페미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모든 걸 다 성폭력하고 연관시킨다고 해서 우리 우파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법치에는 분명히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법대로 처벌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개인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오히려 성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페미들이 모든 걸 성폭력하고 연관시킨다고 해서 우파들이 어떤 무조건 성폭력에 대해서 방어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마치 우파가 성폭력 옹호자들 같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저는 어르신들이랑 뭐 어린애를 고추 만지는 거 이런 가벼운 그 신체적인 장난들도 성추행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전제에 깔고, 그리고 또 그 페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월권과 어떤 막 그 독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 페미들의 어떤 페미들의 선을 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반대 의견만 낼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또 분명히 올바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런 처벌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페미 싫어하고 미투도 과도한 그 미투도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기획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투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여관에서 같이 한 거 같다가 지금 신고하고 이런 거, 이거는 너무 기획성이잖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대학가에서 MT 가서 뭐 장난치고 이런 게 굉장히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장난의 어떤 성인 버전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MT, OT 가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 그런 애가 어이없이 술 취한 선배한테 그냥 하다가 그냥 성관계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녀를 항시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내가 여자 처녀막이라던가 뭐 이런 순결이냐 이런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석경염이 이렇게 어이없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새끼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새끼들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되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뭐 자기가 처녀만 뭐 열몇 명 하고 잡았다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새끼들이 나 때는 실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파들도 그 우파가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옛날보다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예. 옛날보다 식당에서 갑질하는 손님들이 없어졌고, 진상 손님들 없어졌고, 그리고 식당도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졌고, 분명히 질서의식도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보다 더 좋아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옛날보다 요즘에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때는, 내가 20살 때는 술 처먹다가 내가 처녀 몇 명하고 잡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새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술 먹여갖고 그냥 방강간식으로 하는 거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다닐까?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엮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술을 먹이고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튼간에 이런 거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프리섹스를 하고 사는 거는 내가 꼰대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프리섹스 주의자라고 뭐 그렇게 쾌락주의로 사는 거 나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거지. 그 남녀가 술 처먹다가 장난식으로 성관계 갖는 거,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남자들도 잘한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진짜 장난이거나 술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남자 새끼는 진짜로 따먹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여자를 이렇게 뭐 내가 진짜 100명 넘게 이렇게 한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튼간에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섹스를 자기들이 하는 나는 쾌락주의자고 나는 프리섹스야. 그리고 우리는 합의하에 프리섹스 주의자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대로 그런 자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을 다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칭 쾌락주의자, 자칭 프리섹스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술 먹여서 하다가 여자한테 이렇게 그렇게 관계를 해놓고 여자들은 솔직히 그럼 술 깨면 다음날 후회가 되잖아. 후회를 하면은 야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쾌락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쾌락주의를 그 사람들한테 그 여자들한테 주입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 퉁치려고 한다는 거지.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거는 여자한테 성관계 목적으로 접근해서 술을 먹이고 여자가 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때 성관계를 해버린 거는 그거는 성폭력이 맞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그래갖고 이제 남녀가 섞여서 놀러가서 함부로 신체적인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범죄를 볼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빨리 어른이 못 되죠. 서른이 돼도 어른이 못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군대 가서 사람 된다는 것도 개소리고 솔직히 군대 가서 나쁜 것만 다 배워오잖아. 그리고 군대 남자들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 되는 거 다들 아는 얘기고. 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한국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문화적인 그런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어른이 빨리 못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처럼 운전도 10대 때부터 고등학생들이 자기 운전해서 학교도 갈 수 있게 하고 좋아하는 여학생들한테 빨리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또 성관계도 합의하에 할 수 있으면 10대 때 빨리 해버리고 또 그 10대 때 어떤 맺어진 그런 커플이 결혼까지 하고 이런 성숙한 어떤 섹스 문화가 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야. 내가 무조건 애들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애들은 그런 거지. 이제 대학생이면 몸은 성인인데 법적으로만 성인인데 바로 막 어제까지 어른 대접도 못 받고 이러던 애들이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냥 법적인 어른만 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환경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어떤 몸만 성인이고 머리는 어린애인 그런 애들이 어릴 때 아이스케이크로 장난치고 막 이렇게 장난으로 고추만지나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던 애들이 또 MT를 가서 몸이 다 커버린 애들이 MT를 가서 술을 먹고 섞여 있다 보면 장난처럼 섹스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후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여자 쪽에서만 후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랑 여자랑은 신체적인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더 소극적이고 더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튼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섹스에 있으면 책임지라 이렇게 고리타분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말고도 본인들 자유야. 우리는 쾌락섹스만 하는 프리섹스주의자니까 우리는 책임 같은 거 안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본인들 자유라고. 근데 이게 술을 먹여서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술을 먹여서 여자 의사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단 잡아뜨리고 일단 꼽고 보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다들 남의 집 소중한 딸이고 또 이 여자가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첫사랑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여자도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전문적으로 예전에 여자한테 술 먹여서 잡아뜨리는 새끼들은 이런 용도, 내가 글로는 썼는데 말로는 참 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이런 용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성욕 해소용으로 이런 남의 집 소중한 딸을 갖다가 술을 먹여서 한번 잡아뜨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이고선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랑 또 MT에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성폭행이 분명히, 이거는 나는 무조건 솔직히 강간이라고 생각해. 여자한테 술 먹여갖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모호해진 상태에서 그냥 확 잡아뜨려 버리는 거, 그거는 나는 무조건 강간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 또 곡해를 해서 내가 처녀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냐, 처녀막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또 내가 남자 따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 하시는 여장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또 마음대로 생각은 자유인데, 자연적인 남녀 신체 차이는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개붕신 같은 남자들도 난 많이 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실존해요. 예. 근데 물론 여자분들도 내가 남자랑 많이 해봤다 이런 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신체 차이랑 어떤 그 성관계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성병도 더 잘 걸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마음 놓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란하게 행동을 해도 여자들이 피해가 훨씬 더 많다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야. 예. 본인들이 알아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이라면은 섹스를 할 때 분위기 타고 감성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분명히 처음 만나는 거는 매력으로 만나죠. 매력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분명히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삶을 설계를 하고 서로를 책임을 또 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성관계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면서 자기 딴에는 자유로운 현대 여성이랍시고 쿨한 척을 하고 살아봤자 결국엔 남봉꾼 남자들한테 이용이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말했잖아요. 본인이 쾌락주의자면은 여자들한테도 이런 걸 막 주입을 하려고 한다고. 프리섹스 막 이런 걸 막 주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자들도 똑같이 문란해줘야지 나하고 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 여자랑은 또 못하는 남자 새끼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병이죠. 근데 이 정신병도 사회적 인식이 만든 정신병이라는 거죠. 사회적 인식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자기 마누라한테 성적으로 질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능력 되는 놈들은 첩을 들이던가 아니면은 바람을 피던가 이걸 좀 장난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지. 근데 이게 분명히 사회적 인식이 그러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좀 남자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난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인식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즐긴 거라고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셔도 분명히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자분들 리스크가 훨씬 커요. 예.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을 존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프리섹스주의자들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사상을 강요를 받은 거니까, 강요는 아니고 주입을 당한 거라는 거다 이 얘기죠. 여튼간에 이거는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섹스도 연애도 사춘기 이상 되면은 빠를 수 있으면 빠르게 하고 결혼도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 가지고 서로 섹스하고 싶은 거 이건 죄악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라면은 인간답게 질서와 룰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거 고리타분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문화라던가 어떤 이런 걸 오히려 찬성을 하는 사람이지, 자유주의적인 성문화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난 찬성을 하는 사람이지, 절대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과 아무 룰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그냥 짐승들도 사실 그렇게 안 하지. 솔직히 문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인간이 훨씬 더 문란하죠. 왜냐면은 짐승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쾌락을 추구를 안 하잖아요. 예. 여튼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연애와 섹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유로워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섹스가 MT 가서 술김에 장난처럼 해도 되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러면은 내가 또 자유주의라면서 MT 가서 섹스하는 거 단속하냐? 이런 핀트 나간 문외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거듭 말하지만 이 말을 지금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MT 가서 성관계 하는 거를 단속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병신같이 술게임 하다가 어이없이 섹스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여자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성범죄가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술을 먹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 더욱더 나쁜 성범죄라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런 인식의 정착이 제대로 잡혀야지 위에서 말한 그런 여자한테 술 먹이고 잡아들었다고 자랑하고 이런 병신 새끼들이 이 나라에서 완전 씨가 마르는 거예요. 예? 충분하게 서로 상호간에 알아보고 여자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성범죄 여부라는 게 이런 게 있죠.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그 남녀 상호간 관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상호간 관계로 판단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 중요한 비중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하고 비서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내가 우파라서 좀 안희정이 좌파긴 하지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이게 안희정을 그 좌파 쪽에서 약간 기획적으로 찍어낸 게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뭐 둘이 뭐 출장을 가서 뭐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이 둘하고는 좀 이렇게 내용 관계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범죄가 됐어요. 이건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남자 여자 둘이 애인이어서 둘이 사귀는데, 사귀어서 예전부터 성관계도 많이 했어. 많이, 둘이 굉장히 깊은 관계야. 깊은 관계인데 오늘 하루 술을 먹고 영안에서 이제 모텔 가서 막 이제 하고 다음날 여자가 기억을 잘 못해. 그러면은 이거는 성범죄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둘이 계속 하던 깊은 관계였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미투로 신고를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악용 사례죠. 예전에도 이 악용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둘이 동거를 한 2년 정도 했어. 동거를 2년 정도 해놓고선 헤어진 다음에 미투로 신고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정황상 말이 안 되잖아요. 둘 관계 자체가 이미 굉장히 동거를 할 정도로 깊은 관계인데, 그때 성관계 한 거를 성폭력으로 이제 미투를 한다? 이게 지금 악용 사례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가 이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 판단 기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남녀 상호간 관계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이게 무조건 이제 그 남자한테만 유리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은 상태로 이 하부의 성관계를 했다고 남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후회가 돼. 그리고 이 남자는 어제 첫 만난 남자야. 그러면 이거는 여자 쪽에서 성범죄라고 신고를 하면 성범죄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거듭 말하잖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루밍 성폭행인가 뭔가 뭐 그런 용어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성계 쪽에선 되게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 사이가 그냥 성관계를 계속 했는데, 이거를 다 그루밍 성관계래. 그냥 뭐 몇 차례 성관계를 했고 둘이 하부야이 몇 번을 했고 둘이 뭐 충분히 섹스 파트너 관계로 볼 수 있는데도 이게 그루밍 성관계래.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되게 남자 쪽에서 성 경험이 많아가고, 여자들도 왜 성감대나 이런, 이 말을 자꾸 얘기하면 좀 말이 좀 이게 음란해지는데, 여튼 좀 해야 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막 되게 막 적극적으로 막 신체적인 자극을 해주면 또 이걸 하게 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물론 남자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한데, 남자가 굉장히 능숙해서 여자 성감대도 막 자극을 하고 술도 한 잔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자들도 흥분해가고 그 상황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말려 들어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성범죄가 맞아요. 남자분들도 이거 갖다 착각하지 말라니까. 성범죄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슨 짐승 새끼들도 아니고 이게 여자를 육체적으로 만족을 시켰으니까 성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여자가 내가 건드려도 되는 여자인지 아닌지 먼저 관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려니까, 그런 거를. 응? 근데 본인이 성관계 하려고 접촉하던 그런 시점에서는 이 여자가 본인 애인도 아니고 섹스 파트너도 아니었잖아요. 응? 그 본인이 어떤 술과 테크닉의 힘을 빌려서 여자를 일시적으로 성관계 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건 성범죄가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모텔까지 가서 좋아서 따라온 거니 뭐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걸 상황을 잘 따져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정기적인 성관계를 수차례 지속을 한 관계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성범죄가 아닌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신고가 미투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까지 따라와 놓고 뭔 소리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 특징이 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제대로 된 경험이 없어요. 뭐 성관계 경험은 많을 수가 있지. 본인이 그 맨날 하는 그 뭐 방광간식으로 하는 그 성관계 그거는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일단 여자가 모텔이나 MT까지 따라와서 술을 먹는다는 것으로 이게 성관계 허락한 거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이게 실제로 술만 먹으려고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남녀 혼숙하면서 모텔 잡아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왜 돈 아까우니까. 다들 이제 20대 초반인데 군대도 가기 전에. 근데 무조건 남자 여자 모여서 혼숙을 하면서 술을 먹는다고 해도 뭐 이상한 일이 안 생겨요. 거기서 보통은 안 생겨요. 정상적인 새끼들끼리 모여있으면 안 생긴다니까. 단순히 우리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막 그 온돌방에다가 이렇게 무슨 그 MT 온 것처럼 진짜 한만 뭐 열몇 평 정도 되려나 좀 넓은 방에다가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그렇게 잘 수 있는 여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신촌 홍대 그쪽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넓은 방 얘기해서 잡아놓고 한 10명 들어가서 그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안주하고 술 사가가지고 뭐 고추참치 이런 거 있잖아. 싸구려 안주 이런 거 사갖고 가서 아니 고추참치가 싸구려는 아니죠. 솔직히 그거 가성비로 치면은 여튼간에 그때 이제 술 막 먹고 했는데 남녀 모여갖고 편하게 술 먹고 바로 잔 다음에 아침에 해장국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편하잖아. 모텔에서 술 먹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바로 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떼씹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일도 안 생긴다니까. 거기 가도 정상적인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남녀가 섞어서 술을 먹었다. 그 장소가 숙박시설이었다. 이거 가지고서는 이게 사부의 성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이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들의 어떤 성욕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남자가 야한 복장 보고 흥분해서 덮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도 다르지가 않지. 그러니까 여자도 성적인 호기심이 있고 여자도 성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쾌감도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분위기와 술에 취하면은 우발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한다는 거지. 선수 새끼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악용을 해서 술을 먹이고 뭐 왕게임이니 술게임이니 하면서 은근한 신체 접촉부터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술김에 장난처럼 시작을 했다가 이제 분위기가 야릇해지면은 당시엔 이제 합의 성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음날 생각해보면은 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럼 서로 분위기 타고 서로 쾌감 느낀 거니까 범죄가 아니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기존의 남자들이 단골 수법으로 써먹던 거고 그 피해 여성의 양산자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반대로 여자가 먼저 접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남자가 조심하는 남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남자랑 여자는 자연적으로 서로 달라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섹스에 대해서만큼은 여성들이 더 위험 부담과 피해가 큰 거는 분명히 자연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전쟁에 나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하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진 않죠. 원시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법 시대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들을 강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더 힘이 세서 힘이 없는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희귀한 경우잖아요. 희귀한 경우. 대체로 남자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어떤 이성이 지배하는 법치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쪽에 구애를 하고 여자 쪽에서 허락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왜냐면 남자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남자는 솔직히 무법지 되면 언제든지 힘으로 강제로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가 강간한다고 해서 힘으로도 강간이 안 당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기가 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신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다는 상황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거는.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남자 여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먹다가 성관계가 일어났는데 여자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랑 여자는 그 전부터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 이러면은 이건 여자가 성범죄라고 엮을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파는 자연주의적인 기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범죄자랑 싸우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이나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하는 소방관이나 군인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남성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주의를 무시하고 어거지 평등을 강제하니까 뭐 무릎 대고 푸시업을 해서라도 여경 비율을 맞추자, 이런 미친 작태가 벌어지는 건데, 마찬가지야. 여성이 남자보다 약하게 태어나고 또 임신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도 더 소극적이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시시대면 그냥 덮치고 생육 번성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원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덮치면은 이거는 범죄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덮치는 새끼들 중에 솔직히 생육하고 번성하려고서는 덮치는 새끼들이 어딨어요. 다 그거 어? 괜히 그러다가 원치 않는 임신돼갖고 다 낙태질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응?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적인 프리섹스를 하는 것도 개개인 자유는 맞는데, 대체적으로 문명사회의 성관계라는 거는요, 쾌락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도 수반된다, 이거죠. 문명사회의 성관계는 쾌락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도 수반된다고 보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안 지우고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거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여성들은 성관계로 인해 감소하는 리스크가 남성보다 더 크죠. 더 큰 것 또한 자연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성관계를 한 여성이 책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평생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성하고만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야 그렇게 정해놓는 게 어딨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자를 건드렸는데 여자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뭐 그런 여자랑 본인이 프리섹스를 하던 말든 그거는 개인 자유인데, 여자가 책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책임질 생각까지 하고선 여자를 건드리라는 거죠. 이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으로 뭐 위에서 이제 말한 거 오히려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덮쳐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죠. 뭐 남성과 여성은 이제 성관계로 인해 감수하게 되는 자연적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남선배가 여후배를 술 먹어서 덮치는 것과 여선배가 남후배 술 먹어서 덮치는 거를 같은 경우로 사실 볼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이게 페미들이 말하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얘기를 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이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페미들이 말하는 사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타고난 신체적인 부분을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덮치는 거랑 여자가 남자 덮치는 거는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자기가 덮쳐지고 미투까지 당해서 억울한데 자기도 그 여성배랑 사랑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본인도 위험에 빠지기 싫으면은 좋아하는 마음에 든 여자한테 성심성의껏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사고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라고. 그냥 여자 몸을 그렇게 섹스 도구로만 보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은 본인이 미투당할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의 미투 문화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맞아요. 일단 저는 그 여성부가 친중파 산하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부가 게임 산업 집중적으로 찍어 눌러서 중국의 게임 산업을 갖다 바치는 결과를 만들었듯이, 미투와 불공정한 역차별로 남녀 갈등을 조장해서 한국 본토인들의 그런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조선적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개수작이다. 난 이렇게까지 솔직히 생각을 해요. 뭐 너무 간 걸 수도 있어. 넘어갔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아니 갑자기 여성부가 게임을 왜 때려잡아? 그 여성부가 게임을 때려잡아서 중국한테 굉장히 이로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성부가 지금 미투하고 불공정인 역차별로 남녀 갈등을 조장을 하는 거, 이것도 한국의 남녀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조선적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개투작이다. 왜냐면 이것 내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조선족들 대거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성부 쪽에서는 한국 본토인들 출산율을 오히려 저하를 시키면서 조선적 인구는 더 받자. 그리고 여성부가 독립된 단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만든 단체잖아요. 이것도 민주당 하나 기관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여성부는 철저히 친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민주당이 같이 하는 것 또한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이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여성들이 이 성범죄를 당한 걸 신고했다고 해서 다 미투라고 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미투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9세대 한국 남성들이 지나치게 여성에 대해서 마음껏 강간하고 마음껏 폭행하고 마음껏 무시한 거, 이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한국은 이게 굉장히 심했던 나라잖아요. 자기 마누라 패고 성관계하면 그것도 강간인데 그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방강간식으로, 마누라 있는 놈들이 방강간식으로 그냥 뭐 술집에서 쟁반 나가는 아가씨들 아무렇지도 않게 엉덩이 만지고, 그게 옛날 지금 틀딱 세대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미투로 출산율 떨어진다고 비판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애초에 한국 남자들 중에 몇 프로나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목적으로 여자한테 접근을 했냐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과 신체적으로 다르고 성관계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이게 자연적인 인식이고, 이 자연적인 인식을 남성들이 부정을 하고 있다면은 또 여성들만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뭐 이렇게 여성들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칼럼을 쓴 지 좀 오래됐는데, 아마 미투하는 페미들이나 자칭 보수오빠 성향이라는 뭐 마초 한남들이나 누구한테나 추천을 못 받고 뭐 그런 칼럼이라고 나는 보여지긴 하는데,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거죠. 남자랑 여자는 달라요. 남자랑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먼저 포용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여튼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미투 문화도 싫지만은 술자리에서 여우배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뭐 막 그렇게 해놓고 막 접근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놓고 또 내가 걔를 어떻게 따먹었네 뭐네 낄낄거리는 한남들, 얘들도 존나게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합의 성관계든 뭐든 간에 자연적으로 여성이 성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죠. 더 큰 만큼 여성의 성관계를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어떤 결정권 자체가 여자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문명적인 거라는 거죠. 네. 같은 맥락으로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이 남성에게 뭐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우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보는 바예요. 내가 남자랑 성관계를 했으니까 여자 쪽에서 나를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면은 남자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파라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벗어나서 딱 그러니까 정론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너무 확 나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확 뭐 미러링이니 뭐니 반작용이니 뭐니 하면서 뭐 확 하고 이렇게 똑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의견이 좀 보기 싫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이만큼 늘려서 과도한 주장들을 하지 마시고 딱 정도를 맞춰서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가 싫다고 해서 3일안이니 뭐 성폭행 신고하는 여자들 다 미투라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몇천 명 될 때는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구독자 없으니까 뭐 넘어가고 옛날에 쓴 글을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성진국 얘기를 좀 하겠는데, 사실 속속들이 들어가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성진국이죠. 그리고 본문 내용을 좀 보충하자면은, 대학 내 음주 문화나 남녀 혼속 문화를 전체주의 국가처럼 단속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런 환경은 우발적인 성관계 후 여성들이 후회하거나
이런 여자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따먹고 다니는 선수 새끼들이 있죠. 선수 새끼들에게 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뭐 술게임이나 왕게임이나 신체 접촉 강요하는 거나 뭐 이런 순수하게 침묵을 위한 혼숙, 뭐 이런 혼숙 중에 그 침묵을 위해서 그 시작된 혼숙인데 그러던 중에 일어난 성적인 접촉들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여학생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